지금 미국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월급보다 자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집값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 W2, 세금 보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꾸준한 노동소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모기지 시스템 안으로 은행 밖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 모기지 시스템이 이 새로운 자산을 아직 제대로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은 월급, 은행 잔고, DTI, 크레딧 스코어처럼 노동소득 기반 자산을 평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디지털 월렛, 가상 자산 담보, 토큰화된 자산 지분, 디지털 자산 유동성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자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시스템은 얼마를 버느냐를 계산하는데 익숙했지만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담보화하고 어떻게 유동화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걸 소득으로 봐야 하나, 담보로 봐야 하나, 월급이 아니라 이런 자산도 대출 기준이 될 수 있냐, 가격이 급락하면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그래서 지금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자산 시스템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집의 역할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은 거주 공간뿐 아니라 자산을 연결하고 담보를 만들고 유동성을 끌어오는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모기지 시스템이 아직 이 새로운 자산을 평가할 기준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기지 시스템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기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인가, 세금 보고가 꾸준한가, 매달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가, 즉 노동소득과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람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미국 모기지 시스템 안에서 표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금융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디지털 월렛,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보유 자산, 토큰화된 자산 지분, 그리고 은행 계좌 밖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본입니다. 즉 과거처럼 은행 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은행 밖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자산들이 점점 모기지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모기지 시스템은 아직 이 새로운 자산을 평가할 기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은 많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팔지 않고 활용해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팔아버리는 순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사람들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담보처럼 연결해서 구매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가격이 급락하면 어떻게 하는지, 실제 담보처럼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돈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담보 통제, 유동성, 가격 변동성, 법적 권리,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USDC 같은 자산은 겉으로 보면 거의 현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 예금처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모기지 시스템은 은행 계좌 안에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와 구매력으로 해석하도록 만들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큰화된 자산 지분은 더 복잡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디지털 형태로 나누는 구조이지만 실제 소유권, 담보권, 회수 우선순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의 순자산 일부가 디지털 토큰 형태로 나누어 있다면 그건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권일지, 부동산 지분일지, 담보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투자 계약일지, 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이 실제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만약 대출 연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회수 권한을 가지는지, 기존 모기지 담보권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런 디지털 지분 구조를 현재 미국의 부동산 소유권 시스템과 등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따져야 하는 문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모기지 시스템은 자산을 보더라도 대부분 은행 계좌 안에 현금, 주식 계좌, 은퇴 계좌처럼 이미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들을 기준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즉 은행이 확인할 수 있고 규칙이 표준화되어 있고 가치평가 방식이 이미 정리된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미국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모기지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 디지털 모기지 회사인 베럴 홈 파이낸스는 홈베이스와 연결된 구조를 통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그 자산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자산 자체를 담보와 구매력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처럼 자산을 팔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자산을 금융 시스템과 연결해 주택 구매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대형 모기지 회사 렛 역시 검증된 디지털 자산을 대출 심사 구조 안에서 활용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주택담보대출 대출관리 회사 뉴레즈도 디지털 자산을 추가 상한 여력이나 대출 심사 기준 안에서 반영하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미국 모기지 시장 안에서 논의되고 실험되고 구조화되기 시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모기지 시장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기지 시스템은 노동소득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자산은 실제로 검증 가능한가,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자산을 페니매, 프레디매,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젠 자산 중심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노동소득이 구매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산과 담보 능력이 구매력이 될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기지 심사의 기준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소득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제는 월급만이 아니라 주식, 디지털 자산, 사업 지분, 투자 자산까지 함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중심에서 담보 중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득 중심에서 유동성 중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실제 구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토큰화된 자산이 기존 모기지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연동되어 있지만 은행 예금처럼 완전히 안전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토큰화된 자산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소유권, 담보권, 회수 우선순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단순히 돈이 있다 이것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모기지 대출 심사 조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시스템은 노동소득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구조에서 점점 자산과 담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진행될수록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과 디지털 자산과 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월급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디지털 자산, 투자 자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월급만으로 사람의 구매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집의 역할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이면서 투자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을 연결하고 담보를 만들고 유동성을 끌어오는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집을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모기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금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팔고 세금을 정리하고 은행 계좌로 옮기고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은 결국 현금으로 바꿔야만 모기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그 자산을 담보처럼 활용해 집을 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 위에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사모대출, 토큰화된 자산 지분, 기간 자금, 그리고 디지털 담보 구조까지 동시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한 채 위에 여러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월가와 기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간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담보 그리고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너무 느린 자산이었습니다. 거래 느리고 현금화 어렵고 매각까지 오래 걸리고 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즉 가치는 크지만 움직임은 무거운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토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잘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투자하려면 집 전체를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의 지분 일부, 수익 일부, 현금으로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나누는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유동성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은 통째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잘게 나누고 부분적으로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만 달러짜리 건물에 투자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건물을 수천 개의 디지털 지분으로 나누고 투자자들이 그 일부만 보유하는 구조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리츠 구조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앞으로는 이 구조가 더 잘게 나오고 더 빠르게 연결되고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란 결국 집을 팔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 전체를 팔지 않더라도 지분 일부를 활용하거나 디지털 구조를 통해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십조 달러 규모의 순자산이 집 안에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팔지 않더라도 일부 순자산 가치를 유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미국 부동산은 단순히 묶여있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움직이고 순환하는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글로벌 매체뿐만 아니라 JP 모건, 블랙락,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이 흐름을 단순한 크립토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시작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은 이렇게까지 디지털 자산과 토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의 중심은 은행이었습니다. 예금도 은행, 대출도 은행, 송금도 은행, 결제도 은행, 모기지도 은행이 중심이었습니다. 즉 은행은 돈의 흐름과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반드시 은행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월렛이 등장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토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모 자본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 이동 구조까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움직이는 새로운 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이 이동하려면 반드시 은행 네트워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월렛,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담보, 사모 대출, 토큰 시장이 연결되면서 은행 밖에서도 자본이 움직이는 구조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준과 규칙을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누가 감독하고 어떤 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법적 구조 자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연결됩니다. 미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담보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주택은 실물 자산이고 장기 담보가 가능하고 막대한 자산 가치가 쌓여 있고 세제 혜택과 제도권 신뢰까지 갖춘 매우 강력한 담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사모 자본,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기간 중심 자산 토큰화 흐름이 점점 미국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디지털 월렛,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자산, 사모 대출, 모기지, 기간 자금, 미국 부동산, 에코티가 하나의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로 연계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까지 자산 중심 구조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 중심 사회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꾸준한 월급을 받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집을 사는 구조였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시스템도 철저히 노동소득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너무 올라갔고 금리는 높아졌고 다운 페이먼트 부담은 커졌고 보험과 세금 비용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월급만으로 집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득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자산은 점점점 멀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월급만으로 사람의 구매력을 판단해야 하는가? 이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을 기존 소득 기반으로 거절하는 것이 맞는가? 은행 계좌 밖의 자산도 실제 구매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커질수록 금융 시스템도 점점 노동소득 중심 평가에서 자산 중심 평가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해서 자산을 만드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자산이 다시 자산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산을 담보화할 수 있는지, 유동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월급 자체가 구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유동성이 실제 구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크립토 열풍도 아니고 미국 모기지 혁명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미국 사회가 노동소득 중심 사회에서 자산 기반 사회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무슨 자산이 오를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세 가지를 함께 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좋은 자산보다 좋은 담보 자산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를까만이 아니라 은행, 기관 자금, 사무 자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어떤 자산을 더 인정하고 연결하려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동성을 함께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나 오를까 보다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가, 추가 구매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금융구조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집만 보는 사람보다 자산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담보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크립토 열풍이 아닙니다. 지금은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사모 자본, 미국 모기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하나의 금융 구조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커질수록 시장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얼마나 잘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월급과 노동 소득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산을 연결하고 담보화하고 유동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바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집값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가상 자산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과 자산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보려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전달드렸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